어이, 흥, 우야어, 흥, 우야어, 흥, 흠.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천간이 계절에 따라 변하면서 그에 따라서 암수도 바뀌고 또 나이도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 시간에도 그 전 시간에 덧붙여서 나이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한 작용, 또 더 나아가서 상호작용, 즉 나와 상대와, 즉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만나서 사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내가 A하고 살 때는 뭐 좋았다라고 하면은 뭐 B하고 살면 안 좋다든가, 바뀔 수가 있는 거지. 왜? 하늘의 천간의 나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상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천간의 나이가 많은 배우자와 살 때는 그 배우자의 이끌림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하늘에서 정해진 천간 나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이제 기생이 기년 태어난 사람이 신월 태어나서 개의 날에 왜 이러냐 이놈이, 개생이 달에 어떻게 했어요? 6살, 8살, 10살 올라가죠.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게 24살이죠. 이랬을 때 이 상황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짊어지고 나온 그 계절의 나이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평생을 지니고 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는 상대를 만나서 살아가는 게 유리하다. 유리하다. 그래서 내가 조금 뭐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조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불리하다. 왜? 많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나이 먹은 만큼의 행동을 또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주위의 사람들을, 또 나이 적은 사람들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또 이제 도와줘야 되고, 또 그들과 또 이 나누게 되는 어떤 것들이 다 천간 나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천간 나이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나이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또 이렇게 신년에 태어난 사람이 정월에 태어나서 무의 날로 갔다. 그럴 경우는 이거 8살이죠? 이건 4살이죠? 이건 5살이죠? 어떻게 돼요? 전체 나이가 17살이죠. 17살.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배우자를, 이 상황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많은 사람을 택해서 간다면은 어때요? 자기가 보호를 받지만 17살보다 어린 사람에게 서로 대상을 만나 혼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에 뭐 15살, 뭐 14살 뭐 이렇게 아래로 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보호를 해줘야죠. 이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쭉 보면서
나이 가장 적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갑년, 갑월, 기날 태어났어요, 이분이. 예. 그럼 몇 살이에요? 총 8살이죠? 8살. 이분이 이제 실상에 이제 뭐, 여자분이셨는데, 참 편안한 세상을 살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걱정이 없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다 뭐 신랑이 해주든 아들이 해주든 뭐 그렇게 해주는 게 많아가지고 아주 걱정 없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천간 나이를 어리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나 이제 뭐 이분이 여성으로서 뭐 할 일 안 했겠어요? 젊은 시절에 시집 와서 시부모 밑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자식 키우면서 자식이 또 아파서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이지만 이제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어느 만큼 된 이제 연배에서 이렇게 볼 때는 천간의 나이가 8살인 것만큼 적으니까 이분의 배우자도 나이가 더 많았고 또 아들도 배우자도 많았고 아들도 역시 이 엄마보다 그 나이가 더 많이 가지고 세상을 태어났기 때문에 또 아들도 역시 또 아주 효자 아들이었습니다. 엄마를 끝까지 생각하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보면 천간의 나이가 이제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년생이 예, 정달 태어나서 예, 신일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몇 살이에요? 나이로는 18살인데 요건 8살이죠? 요건 4살이죠? 요건 6살이죠? 어떻게 해요? 나이가 6살에서 4살로 내려왔다가 4살에서 다시 8살 올라간 꼴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나이가 적어지면 수고로움이 적다는 얘기죠. 수고로움이. 내가 하는 행동이나 살아가는 어떤 것들이 주위에 도움이 있어서 내가 고생을 좀 덜 해도 그 시기를 이겨가는 거죠. 왜냐하면 남이 도와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나이가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반면에 뭐예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을년생이 개월 태어나서 기날 태어났다고 한번 얘기를 하면 요거 2살이죠. 요거 10살이죠. 이거 6살이 어떻게 돼요? 6살이. 그럼 어떻게 돼요? 2살에서 10살 올라갔다가 10살에서 다시 6살로 내려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분의 요 달이 관장하는 계절인 여름에는 여름에 수고로움이 많았다. 어찌 보면 좀 안 해야 될 고생도 하고 또 어떤 조건, 타인에 의해서 참 어떤 일을 더 말하자면 강요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도 또 이 일을 또 많이 벌려서 했다든가 이런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오르고 내리는 그 나이의 차이만큼이나 뭐예요? 변한다. 을목의 어린 나이가 2살로 태어나서 이게 이제 담비죠. 담비가 동물로는 담비고 개는 뭐예요? 박쥐죠. 박쥐. 이거는 오리죠. 이렇게 동물이 때때의 계절에 변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만큼 또 아니면 더 해야 될 때가 있고 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내 나이가 나보다 때때의 계절이 전체적인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계절의 나이를 또 계산해 봐야 되겠죠. 계절의 나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가 무,
병. 여자가 임, 을, 신. 그럼 어때요? 이게 19살이죠? 임무병이니까, 17살이네, 남자가. 이건 남자예요, 남자. 어. 지금 이제 이 부부는 결론적으로 이 여름까지는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5살이고 여기는 2살이죠. 2살. 그러니까 이 부인이 순종적으로 여름까지는 잘 지냈으나 가을이 계절의 감으로 인해서 어때요? 여기는 병화죠. 병화. 병화니까 몇 살이에요? 3살이에요. 3살. 여기는 몇 살이에요? 8살. 말을 듣지 않죠. 말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아니라 들어줄 필요가 없는 얘기죠. 왜? 3살하고 8살이 누가 더 먹었어요? 8살이 더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인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요때 여름의 계절 끝자락부터 그 애견센터를 하게 됩니다. 애견센터.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제 이 남자분도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자신의 그 사업을 가지고 일하시던 분인데 항상 지금에 와서 이제 가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그때는 순수했었고 말을 잘 들어주고 아주 정말 행복했답니다. 여자가 말을 잘 들어주고 순종적이니 남자로서는 좀 좋겠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자신이 살았는데 이거 40, 서너 살 되니까 이거 이제 서로 말하자면 치고받고가 이제 나오죠. 처음에는 왜? 모든 자리는 모든 지위 자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예. 자리는 누가 줘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싸워서 얻는 거예요. 싸워서. 그러니까 2살에서 8살로 올라가는 부인은 뭐예요? 5살에서 3살로 내려오는 남편을 좀 가짜게 생각하고 좀 전에는 남자가 어른이라는 정신에 살았지만 뭐냐 살아보니까 남녀 동등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얼마나 하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이분들이 형식적으로는 부부입니다. 말하자면 이혼을 서류를 안 주고 받았으니까. 근데 딸옥밥이에요. 언제부터 45살 넘어서부터는 서로 따로따로 살아요. 따로따로. 호적만 붙어가지고 있어요. 그럼 야 호적도 떼어버리면 왜 이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좋은 사람 만나서 살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들의 그 혼인강요나 이런 걸 다 이제 매듭 짓기 전까지는 그냥 따로따로 살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봤다 그래요. 지금 그런 부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의 나이가 변하면서 그 계절에 의해서 그 계절의 장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변하는 것의 가장 이치는 뭐예요? 계절이 변하면서 주는 거예요. 계절이 변하면서 봄의 생각, 여름에서의 생각, 가을에서의 생각이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때때의 계절에 변하면서 암수가 변하고 음양관계가 변하고 그러면서 나이가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거 뭐 있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가끔 우리 절에 찾아와서 이제 참 차도 한 잔씩 마시고 가는 그런 처지 때문에 잘 알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참 금슬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전에부터 이제 저랑 이렇게 어떤 인연이 돼서 30대 중반 말부터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참 뭐 지금 이제 나이가 꽤 많은 나이가 됐지만 뭐 지금은 이제 아들, 딸 다 출가시키고 뭐 따님은 다 은행에 다니고 그 이제 아들은 부모를 생각하는 게 조금 뭐랄까 좀 덜한데 따님은 그렇게 또 부모를 극진히 챙긴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부가 살면서 자식을 위해서 물론
여러 일을 하며 살지요. 그러나 자식을 버려야 됩니다. 부부가 온전해야 됩니다. 부부가 온전치 않고서는 그 자식들이 뭘 배우겠어요? 네? 부부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방법을 시도해 봤으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간 나이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예. 어쨌거나 따로는 살아도 그래도 혼인관계는 좀 파혼하진 않았으니까, 이혼하진 않았으니까 그걸 다행으로 여겨야 되겠죠. 근데 그러고 좀 사는 부부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변하는데 다른 외국이나 뭐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물론 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많은 개혁과 변혁이 있겠어요? 그런 나라들이 100년, 200년 걸릴 그 일들을 우리나라는 그냥 뚝딱 50년 만에 다 해치워버렸어요. 생각을 해도 50년 만에 그냥 아주 이 깡통, 참 거지가 깡통 차고 살던 이 나라가, 예? 얻어먹고 빌어먹던 나라가 남 도와준 나라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니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뭐 정부에서만 했어요? 아니죠. 온 국민들이 매달려서, 온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남을 위하고, 그러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결과는요, 그 때때의 행위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때때의 행위.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그날 하루하루가 중요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거지요. 예. 인생이 뭐 50년, 60년, 70년, 뭐 지금은 80년을 넘어 90세의 나이.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평균 나이가, 뭐 남자는 뭐 80세, 여자는 뭐 85세인가 6세인가 된다잖아요.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90은 다 그냥 보통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수명의 연장이 그동안에 우리가 노력하고 어떻게 맞아떨어져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건강을 영양 보충을 함으로 인해서 나이가 늘어나는 거죠. 예전에는 환갑만 넘어도 큰 잔치를 해줬죠. 지금 환갑잔치 없어졌잖아요. 60 애들. 60이면 애들. 예, 그렇습니다. 애들. 60은 애기들. 70이요?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 70도 젊은이들이에요. 이게 70 먹은 노인들이, 노인정이나 어디, 노는데, 가면은요, 애기 취급하고 꼬마 취급을 해서, 우에 형들이, 뭐 80, 90 먹은 형들, 아저씨들이, 야, 너 이거 좀 해라, 너 이거 좀 해라. 그래서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70 먹고서는요. 그럼 이제 한 80점이나 가야지. 그래도 중간급이나 끼니까 이제, 그때나 슬슬 이제, 그런 데 찾아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나이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는 것만큼 천간의 나이도 함께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그 행위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좋다, 아니면 적어서 좋다, 많아서 좋다, 그럴 필요 없죠. 때의 일이니까 때의 일입니다. 단 누가 누구를 만나서 사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알고 이것만 제대로 알아서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뭐 인생의 대박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있어요? 내 좋은 배우자, 천간 나이 봐서 내 나이가 어떠니까 어떤 대사가 골라야 되겠구나. 그거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누구한테 묻지 말고 스스로 찾아서 만나서 우리 아들, 딸들 결혼시킨다면 잘 살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세상은 각자가 살아가는 나라가 이름표를 달고 살지요. 그 이름표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 같은 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명멸했어요.
반짝하다가 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그러나 이제 그 나라들의 그 정치의 그 중심, 지금에 와서야 그렇지만 옛날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그 무엇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도덕입니다. 도덕. 네. 도덕 중심입니다. 그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이제 노나라에서 태어난 공자가 이제 자신의 그 학문의 그 참 깊은 그 학문을 완성하고 자신의 뜻을 좀 펴보려고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기웃 했지만 어디 뭐 받아준 나라가 있었나요? 그래 이제 어느 나라에서 이제 참 이 제 나라에서 그 제 나라의 경공이라고 하는 분이 제 나라의 경공이라고 하는 분이 공자를 초청을 해서 말하자면 강의를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공자가 이제 대답을 하죠. 왕은 왕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또 어버이는 어버이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각각의 맡은 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충실히 하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근본입니다. 라고 합니다. 나라가 잘 살고 잘 되려면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충실히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도리를 행하는 것이고 예를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참 제 나라의 경공에 아주 감탄을 하죠. 어쩌면 가장 쉬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왕은 왕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제 할 일하고 산다는 거, 이거 뭐 너무도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죠. 뭔가 저 사람이 배운 것이 있으면 뭔가 좀 신기한 뭐가 있을 것이다. 뭐 좀 우리가 좀 하찮은 것이 아니라 뭐가 뭐 뜻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상에 인간사나 정치사나 세계사나 신비로운 것은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했을 때에 공부도 잘하게 되는 것이고 기본에 충실했을 때에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이고 또 기본에 충실했을 때에 그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나라 경공이 또 그러면 또 다른 어떻게 해야 또 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아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제가 할 일 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재물을 아껴 써라. 그러니까 경공이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 나라 경공은 어떻게 이 나라를 좀 부강해서 춘추 전국 시대 여러 나라의 그 제후국들이 나라에서 좀 자기가 좀 이 나라를 제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자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직위를 높은 직위를 줘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굳어지지요. 그런데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이, 왕이시여.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을 닦아서 자기의 이상을 피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공자에게 정치를 맡겼다고 할 때는 하다못해 관홍상제의 그 흔한 일조차도 예법에 따라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얼마나 많은 그 것들을 내세울 것이며
제 나라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힐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또 얘기를 또 신하들은 또 하지요. 왜냐하면 신하들 입장에서야 높은 자리에 주게 되면 왕은 그동안에 얘기만 하면 됐는데 공자는 새로운 것을 자꾸만 시킬 것 같으니까 피곤할 것 같으니까 이제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가만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 나라에 머물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이끌고 경공한테 나아가서 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여러 신하들의 그 뜻이 참 나와는 부합되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왕의 뜻은 알겠으나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그 태어난 나라인 노나라로 돌아오죠. 그래 이제 공자는 그 후로도 노나라에 돌아와서 10년간 제자들하고 이제 공부만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벌써 40이 넘어 50이 넘어가면서 공자가 내가 이 도덕 정치의 그 이상적인 어떤 그 뜻을 한번 펼쳐보려 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받아주질 않으니 내가 내 조국인 내가 태어난 이 땅인 그 노나라에서라도 이제 좀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나라의 전공을 찾아가죠. 자기 나라의 전공을 찾아갑니다. 전공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상과 그 포부를 밝히고 어지러운 이 나라의 그 질서를 좀 바로잡고 개혁을 하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개혁을 하죠.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노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노나라가 이제 다른 때보다도 나라가 부강해지고 말하는 이제 치안이나 이 경찰력들이나 이 다스리는 이 관원들이나 다 이제 순종을 해서 노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로서 이 질서를 이제 잡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웃에 있는 노나라가 이제 공자가 이 정치에 개입을 해서 개혁을 하면서 노나라가 놀랍도록 발전하는 것을 이제 주위의 나라들이 뭐 많이 보죠. 근데 그 이웃에 있는 그 제 나라에서는 제 나라의 그 말하자면 경공이 공자를 좀 초청해서 나라의 정치를 맡기려고 했었는데 그 신하들이 반대를 하게 됐죠. 신하들이. 그래서 이제 좀 10년 전에 그 나라에서 쫓겨왔던 것이 있으니 이웃에 있는 제 나라는 노나라가 발전하고 그 나라가 좀 부강한 나라가 된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좋아했겠어요? 겁이 나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노나라가 와서 제 나라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목숨을 만들어버리고 그냥 나라를 갖다 엎어버리고 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겁을 내죠. 그래서 이제 노나라의 그 발전상을 보고 이제 그 제나라 왕의 걱정을 하죠.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의견을 구합니다. 참 내가 이웃 노나라가 정치가를 잘해서 나라가 강해지는 걸 보는데 머지않아서 이 나라를 쳐들어올 것 같으니 아예 미리 한쪽 땅이라도 띄어서 좀 노나라한테 좀 일부 주면서 좀 서로 우리 화합을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신하들한테 이제 이 운을 띄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팔짝 뜁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계책을 쓰지요. 제 나라에서. 네, 시간 관계상 이 얘기는 또 어떤 계책으로 어떻게 이제 해서 너 나라가 치어들어올 것을 막을 것이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